예, 반갑습니다. 기공소 TV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그 농사꾼 김순재 씨를 모시고 농사하시는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손님입니다.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또 궁금해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청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을 한 분을 모시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 성산구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두 딸의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지금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남인식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남인식 코치님. 네. 두 딸의 아빠라고요? 네네. 그래 보이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딸이 몇 살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이렇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1학년이면 장가를 빨리 가셨나 봐요. 예, 조금 친구 또래들에 비해서 조금 빠른 그렇죠. 편입니다. 네. 딸이 두 개 있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복싱 체육관을 네네. 운영하고 있다고 복싱 체육관 얘기하더라고요. 운영 중입니다. 네. 그 복싱에 혹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관심을 가지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더 이제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제 뭐 선수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그런 쪽으로 해왔고, 근데 지금 이쪽 지역하고는 이제 수요가 사실 좀 맞지 않아서 네네. 조금 더 이제 대중적인 운동을 한가 동시에 제가 또 선수 트레이닝을 좀 접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복싱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죠. 있을 거잖아요. 네네.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셔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부터 뭐 중고등부 일반인들까지,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은 뭐 지금 거의 60 다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엄청 다양한 그럼 층이 다양한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복싱 체육관에 와서 복싱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도하고 코치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직업으로 삼고 계시다는 네네네. 거죠. 이해됐고요. 네. 학교는 경남대학교를 졸업을 했다는 걸 알고 있고 네네. 거기에서 보니까 복수 전공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무슨 걸 전공하셨어요? 원래 이제 입학은 경제무역학부로 이제 입학을 무역학도였구나. 해서 이제 또 무역학과 네. 이제 학위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운동에 관심이 엄청 높아져 가지고 이제 건강 스포츠학을 또 복수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역학과로 들어가서 네네. 또 스포츠에 내지는 또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네. 복수 전공을 했다. 네네. 건강 스포츠학과. 네네네. 그럼 두 개의 학위를 가지고 계시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아유.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면 이제 그 스포츠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복싱 그 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 그 청년들을 자주 만날 기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럼 학교 후배들도 또 만나게 될 거고, 네. 또 복싱 체육관에 찾아오는 우리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네. 우리 기공소 TV의 주제는 말 그대로 이제 기본소득입니다. 네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도민들에게 좀 알리고 홍보하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가 네. 또 대답도 해드리고 알려도 드리고 네네. 이러기 위해서 만든 TV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러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네네. 합니다. 복싱 체육관을 이제 운영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건강 스포츠학을 이제 전공하다 보니까 또 대학교의 후배들이나 네. 아니면 또 복싱 체육관에 찾아오시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분들을 쭉 만나보면서 우리 이제 그 코치님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이해도 좀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혹시 기본소득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혹시 이제 기본소득에서 얘기를 한번 던져보면 그 청년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일반화라고 시키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만나봤던 대부분의 지금 20대에서, 그러니까 20살, 30살 사이에 있는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예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긴급 재난 지원금과 비슷한 형태인데 국가에서 니네들한테 용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가 지금 제가 그런데 지금 가장 쉬운 설명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로부터 용돈을 이제 매달 꼬박꼬박 받는 것을 네네.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뭐 굳이 말하자면 용돈은 아니지만 네네네네.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건데 네. 그렇지만 용돈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빠른 접근인 것 같아요. 기본소득을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국가에서 주는 용돈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빠르게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용돈을 얼마나 줄 건지, 그죠? 또 어떻게 마련해 줄 건지, 네네. 그죠? 또 얼마나 주기로 줄 건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많죠. 기본소득 얘기를 해보면 청년들이 주로 묻는 질문이나 아니면 궁금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를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그런 되고. 내용을 제가 그냥 좀 함축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쭤보자면 첫 번째는 진짜 기본 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기본 소득은 이거다라고 저한테 좀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기본소득은 소위 말하면 이제 국가나 정부가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한 현금을 주기적으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 정기적으로.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게 이런 정책 자체가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모럴 해저드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그렇죠.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뭐 포퓰리즘을 얘기할 수도 있고 비판을 한 쪽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보면 이제 무상급식 아이들에게 밥 한 끼를 따뜻한 걸 우리 이제 세금으로 먹이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때 무상급식을 주려 할 때도 그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세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것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지만 지금 와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했던 우리 이제 뭐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65세 넘어가시는 어르신들에게 월 30만 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걸 도입하고 하려고 했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그게 포퓰리즘이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뭐 그 나라의 빚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비판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국가라는 것이 국민 개개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쨌든 그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책무가 저는 국가가 있다 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모든 것이 국가에서 돈을 줘서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최저선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말하는 뭐 최저생활임금이라든지 또 최저의 얼마가 있어야 한 달 동안에 살 수 있는 최저생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그 금액들이 사실은 나와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적어도 그러면 국가에서 생활하는데 최저선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 정도를 정부에서 할 수만 있다면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 거냐에 대한 문제, 그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최저선을 어쨌든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 이 정도로 저는 이제 뭐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 그러면 기본소득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제 그 배경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살아온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고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온 지가 벌써 200년이 넘어가는 역사를 가졌지만 기본소득이 아직까지 국가 단위로 시행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좋은 제도를 그럼 200년 동안 왜 안 하고 있었냐? 그 좋은 제도라면. 그런데 그것은 시대적인 요구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제 그것이 필요한 시기가 저는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지금은 소위 말하면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의 혁신과 개발로 인해서 로봇들이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하고 싶지만 사람의 일자리를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다 차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사람이 일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 일을 해야만이 소득이 생기는 체제였다면 지금은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으면 그러면 노동이 없으면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이 한둘이면 문제가 아니겠는데 앞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상황에 빠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가 기본소득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을 그러면 누가 해결해 줄 거냐. 결국은 정부가 어떤 수단을 마련해서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기본소득이 현재 시대에서 필요한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언제 시작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기는 언제쯤 하면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금액을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시기는 사실은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은 이제 기본소득을 전 국민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되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이 꼭 필요해.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돼.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가장 좋을 거고 네. 그것이 저는 이제 일정 정도로 좀 충족돼야 된다. 그러면 공감대만 형성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그 네네. 재원을 어떻게 그렇죠. 마련할 건데? 그렇죠. 그죠? 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원 문제일 수도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경기도에서 소위 말하면 청년수당, 네. 청년배당을 배당. 지금 하고 네. 있어요. 그것이 특정 나이가 되면 23살인가 이렇게 되면 연간 100만 원을 분기마다 25만 원씩 네. 우선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보면 농민수당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월 5만 원, 7만 원을 매일 지급을 해봅니다. 네네. 그것들도 뭐냐면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뭐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수당을 한번 줘서 이 사람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질이나 또 그다음 삶의 만족도 어느 정도 변화되는 건지를 한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또 경기도에서는 뭐냐면 이제 농민 기본수당이 아니고 농촌 기본수당을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정책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해요. 네. 그것은 뭐냐면 어느 한 지역을 택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월 뭐 30이 되든 50이 되든 70이 되든 간에 고정적으로 한 2년 동안 한번 지급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과연 실행 가능한 건지 지급을 해보니까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효과라는 것이 검증이 되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게 되면 공급들을 점점점 확대해 갈 필요가 있는 거, 그럼 확대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러려면 조금 전에 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먼저는 국민적 공감대, 두 번째는 그것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가 하고. 근데 현재적으로 정세를 하는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많이 부딪힐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있는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국민들은 대부분 다 조금은 세금 올린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낸 세금이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쓰여지네? 다시 돌아오네. 이런 세금이라면 네. 저는 충분하게 낼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지금의 현재적인 정세 개념이 아니고 목적세를 정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탄소세를 정하든 로봇세를 정하든 아니면 토지세를 정하든 그 목적세를 정하면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로봇에서 나오는 세금 아니면 그 데이터에서 나오는 세금, 네네. 이런 세금에는 기본소득이라는 목적세를 붙여서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모두 굴러서 n분의 1로 나눠서 다시 국민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적으로 일반으로 정세를 하는 개념과는 다른 거죠. 예전에 지금은 뭐냐면 정세를 하고 나면 그 돈이 내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돈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도로를 놓고 뭐 또 여러 가지 공원을 만들고 네네. 내지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시설을 만들고 여기에 돈이 쓰여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현금을 내 들어오지 않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이 내더라도 나한테 당장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소득의 세원은 목적세로 정해서 그 돈만큼 그대로 n분의 1에서 국민들에게 그대로 나눠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한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조금 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90% 사람들은요. 기본소득이 지금 도입이 되면 내가 내는 세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돌려받습니다. 단 한 10%에서 5%에 돼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고 적게 돌려받는 거죠. 그렇지만 90% 이상이 그럼 찬성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조세 저항이 그 정도로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의 재원은 그런 목적세나 이것들을 통해서 만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현재적으로
증세를 하지 않고 목적세를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않고. 현재적 우리 예산 규모에서도 조금 이제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쓸데없는 지출을 좀 줄이고 또 좀 아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지 제도와 관련돼서 이것들 몇 개를 좀 통합을 하면 네. 지금 있는 현재 규모로라도 월 30만 원 정도는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라고 가능하다. 하거든요. 월 30만 원이면 4인 가족이면 우리 이제 저는 4인 가족이잖아요. 네네. 그럼 월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의 기본소득이 주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굉장히 효능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20만 원 정도면 엄청 크죠. 쓸만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한 달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게 필수적인 그 가계 경제에 네. 충분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를 줄 수 있다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30만 원을 줄 수도 있다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제 최저 생계 네. 1인이 유지할 수 있는 네네. 그것이 한 6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1인당 한 60만 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가보자. 라는 게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더 이것이 이제 효능감이 있거나 더 확실히 되면 월 1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는 1인당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목적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얘기하는 이제 뭐 90%는 자기가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고 그 10%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들 이제 요런 얘기들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고 대신에 이제 혜택이 줄어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기업 흔히 얘기하는 그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좀 뭐라고 얘기하기, 그러니까 뭐 아직 있지 않을 얘기긴 하지만 뭐 혹자는 네 걱정이 아니라 네가 뭔데 대기업 걱정을 하노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근데 그건 맞긴 맞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런 이제 기업체들이 한국을 떠난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한국을 떠날 일은 없을 거라 보고 지금도 예를 들면 세금을 우리나라 같은 게 누진세를 적용하잖아요. 네네. 소득도 많이 생기는 곳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네. 법인세들도 쉽게 말하면 법인과 관련된 소득이 많으면 그것도 법인세도 많이 내요. 그래서 네네. 우리는 그 세금을 설계를 할 때 누진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게끔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목적세라는 것이 토지세, 네. 쉽게 말하면 데이터세, 네. 그다음에 로봇. 이제 뭐 탄소세, 뭐 로봇세 이런 것이 관련한 건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공유부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건데 소위 말하면 토지는 뭐 사람이 태어날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어쨌든 토지가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토지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권리를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과 소득을 토지가 가진 사람들이 모든 거 다 가져간다 보면 이 토지는 앞으로도 자자손손 토지는 유지될 거고 이거는 혼자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가질 수 있는 공유부다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네네. 거기에서 그러면 공유부에서 생긴 소득이나 이익은 전체에게 환원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완전 큰 철학적인 또 프레임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죠? 내 땅이니까 내가 생산하는 것은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당연하다. 네. 이게 아니고 네. 토지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공유부인 토지에서 창출되는 모든 이득과 그 이윤이 있으면 이것은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네. 정의롭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10%가요.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거의 한 90%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토지가 너무 편중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토지가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모든 것들이 사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다가 일정적으로 세금을 붙이는 거죠. 네네. 그럼 세금을 붙이는 것도 막무가내로 붙이진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월 10만 원씩 나눠주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세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1년에 50조를 마련해 놓고 생각합시다. 1년에 50조를 마련해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줄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면 네. 그러면 그 50조를 어쨌든 마련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럼 50조를 토지에서만 마련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정을 해보면 물론 다른 것에서도 있겠지만. 데이터나 뭐 여러 가지 네. 있겠지만 토지에서만 마련한다고 생각하면 땅이 예를 들면 뭐 1000평이 있어요. 네. 1000평에다가 전체로 해서 필요한 토지세로만 해서 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면 1000평에다가 어쨌든 세금을 붙여서 50조를 걷어내야 될 거죠. 네네. 그러면 100평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 한 평도 안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 네네. 50평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뭐 70평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500평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네네. 다양하게 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보면 50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한 평당 얼마를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계산이 나올 거잖아요. 네네. 그럼 50조니까 1000평이면 한 평당 5억 정도 되나요? 5억인지 지금 계산이 되긴 한데.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누어서 하면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소위 말하면 세금을 그 정도로 많이 내겠죠. 그죠? 네.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토지에서 나는 것들이 한 평당 예를 들면 한 평당 예를 들면 뭐 5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평당 5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땅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한 평당 실질적으로 자기 수익은 50만 원, 1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요. 그렇지만 토지를 소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세금을 5만 원을 물리는 거죠. 네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낼 거고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는요 토지를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토지에서 1000평에서 나는 50조를 n분의 1해서 다시 우리 5천만 우리 국민들이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50%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탄소세 목적세를 도입해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에서 일어나는 생산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했던 대로 기업이 그 세금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은 뭐냐면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자기 공장에서 나는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낸 제품을 가지고 이득을 가져가는 더 많이 것이지 볼수 있는 거지. 토지 때문에 이득을 더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철학이 완전 변하는 거죠. 관점 자체를 완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걱정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사를 갈 거다 이런 거. 알겠습니다. 설명이 어렵다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것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뭐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 드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에 더 뭐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논리력과 설득력을 가지는 걸로 제 숙제로 이제 남겨놓고 어차피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기본소득이 되려고 하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네네.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건데 저는 가장 필요한 계층이 저는 청년 계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나와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요. 또 일자리를 구한다 하더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훨씬 더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픔으로 가면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 이유는 성장은 경제가 막 성장을 하지만 고용이 없어요. 왜 고용이 없는 줄 알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했던 대로 로봇. 기계가 네, 일을 다 네, 해요. 네.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어떤 일을 준비를 이제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청년들에게 누구나 딛고 서를 수 있는 발판을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저는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코치님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널리 좀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제가 당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이 만나니까. 네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어떤 고민이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뭐 우선은 저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지 사실 저도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야 될 공부들이 많고 또 아무래도 더 저보다 잘 아시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걸 여쭤본 거고 저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저희 경남 지역 우선적으로는 뭐 작게는 창원, 크게는 뭐 경남 지역까지 이제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그 기본소득 청년 서포터즈 단을 결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좋네요.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가깝게는 뭐 경남대학교 아니면 향후에는 뭐 창원대학교 이제 주변에 있는 대학교 뭐 학생회장님들을 네. 조금 만나 뵈면서 이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리려고 계속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이제 만날 계획도 아니면 연락할 계획도 지금 많이 잡고 있습니다. 아, 듣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게 청년 스포츠재단. 네, 청년 스포츠재단. 그걸 뭐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중이다 지금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가깝게는 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20, 30대 친구들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멀게는 이제 아직까지 알지는 잘 못하지만 어쨌든 소개를 받아서라도 이제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우리 있는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우리 단체 입장에서는 진짜 천군만마를 얻을 것 같습니다. 너무 최선을 좋고요.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기본소득이라 보는 거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네네. 우리 남인씨 우리 코치님께서 네. 복싱 체육관에서도 네. 열심히 기본소득을 전파해 주시고 또 대학에 있는 후배들이나 만나면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열심히 전파하고 설파하는 그런 기본소득 전파사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고요. 네. 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또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많은 시간을 기다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괜찮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남인 씨, 우리 청년, 애 아빠인데 청년이라 하기엔 그렇지 어쨌든 청년입니다. 네. 청년이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이제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기공수 TV가 조금 더 힘차고 또 힘차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공수 TV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더 큰 힘을 내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열심히 더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세 번째 손님을 누구를 모실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기공수 TV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